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1도 11886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 유급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를 해제 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 이하 휴가라 한다.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 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 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노사가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대체 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까지 휴가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3도 16896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1.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 위탁자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상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 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부칙 2017년 12월 19일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상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이 아니라 채권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 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5도 978 판결 사건명 절도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 1.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불법 영득 의사.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횡령죄의 구성 요건 중 보관의 의미.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위탁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 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한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자,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 신임 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갑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고 2021년 10월경 및 2022년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취하여 사과나무를 손괴하거나 사과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과나무의 천연 과실인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사과나무를 점유하는 피고인과 갑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 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에게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갑을 위하여 그대로 보관,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과나무에 대한 재물 손괴죄와 사과에 대한 횡령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3도 3673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9.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9.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 민감정보 여부 등 성질 및 양,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3도 16500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1.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의 구성 요건 요소 중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9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 범죄 등을 엄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1호의 특정 범죄 가중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조문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의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행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제4항은 위와 같은 보복 목적을 요구함이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9, 제4항의 구성요건 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의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나 책임 조각 사유인 기대 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원활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 목적, 경위와 구체적 태양,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발언하거나 표현한 내용의 의미,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보장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로서 발생한 결과 내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5도 3890 판결 사건명 공무집행 방해 등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9. 아동복지법 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는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9.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9. 아동복지법 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갑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